최근 5년간의 대표 기출 경향하고 대표 기출 좀 보면요. 여기는 그냥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 회에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록의 유형이 상대적으로 기출 빈도가, 기출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15회 때는 한 22% 정도로 뚝 떨어지는 것도 나왔었다라는 얘기 좀 하고 싶고요. 이제 강의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학생들이 조금 헷갈리는지 좀 잡아드릴게요. 기록의 유형 해갖고 대표 기출을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에서 했어요. 그래서 과정 기록, 요약 기록, 문제 중심 기록. SOAP는 문제 중심 기록에서 그 같이 다학제적 팀이 기록의 코드를 일치시킨 거예요. 그래서 SOAP가 뭔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문제 중심 기록에서 SOAP의 요소도 확인해야 되고요. 이게 또 사례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유심히 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중심 기록에서 문제 냈네요. 한번 볼게요. 18회 문제 가져왔습니다. 문제 중심 기록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을게요. 1번. 현상의 복잡성을 단순화하고 부분화하는 단점이 있다. 맞아요. 문제 중심 기록은 문제를 중심으로 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나름의 또 장점은 있어요. 문제에 집중해서 여러 다학제적 팀이 일해야 될 때 문제 중심에 초점이 맞춰져서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심리사회적, 생태체계적 강점 관점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문제라는 건 되게 생태체계적 시각에서 환경과의 관계도 보고 좀 이런 복잡성을 갖고 있는 거. 사실 문제의 실체는 복잡해요. 근데 문제를 너무나 단순화해서 보고 부문화해서 본다. 그러니까 문제만 본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라는 생태체계적 시각이 빈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 문제 중심 기록에 대한 비판점이거든요. 비판점으로 맞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유형의 파악이 용이하며 책무성이 명확해진다. 이거는 장점이에요. 문제 중심 기록은 문제를 집중해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좋고 문제를 명확히 할수록 책무성은 증가하겠죠. 예,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했어 안 했어라는 책무성 피드백 갖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문제 중심 기록의 장점으로 맞는 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진술과 사회복지사의 관찰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구분한다.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진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객관적 자료를 구분한다. 예, 문제 중심 기록에서 SOAP 기록을 한다 그럴 때 이 S가 Subjective Information,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진술이에요. O가 Objective Information, 객관적 상황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주객관을 다 봐요. 그리고 이 A는 주객관을 종합한 해석이고요. 어세스먼트, 사정인 거죠. 해석하는 거. 그다음에 P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관적 진술과 클라이언트의 사회복지사의 객관적 자료는 SOAP 기록에 S하고 O를 설명해 준 거니까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클라이언트의 문제 상황을 진단하고 개입 계획을 제외한 문제의 목록을 작성한다. 얼핏 맞는 것 같아요. 문제 목록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각 그 목록마다 우리가 이제 그 각 목록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틀린 건 뭐냐면 틀린 것의 답은 4번인데요. 문제 상황을 진단하고 개입 계획을 제외한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중심 기록은 자료를 수집하여 문제 목록을 작성하고 문제 목록에 있는 각 문제마다 개별적으로 계획과 목표를 세워요. 그래서 무엇을 제외하지 않고요. 문제 목록에 한 4가지를 잡았으면 각각마다 개별적으로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의 답은 4번입니다. 5번, 슈퍼바이저, 조사 연구자, 외부 자문가 등이 함께 검토하는 데 유용하다. 맞아요. 왜냐하면 문제 중심 기록은 물론 병원에서만 쓰지는 않지만 주로 초창기에 이제 의료사회복지 영역에서 많이 썼는데 뭐 어떤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배달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하반신 마비가 됐다 하면 사실 이거는 병원에서 과도 한 과만 치료하게 여러 과가 같이
이 사람을 도와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사업실에서도 이 사람이 경제적 문제 또 들어와야 되고, 또 이 사람이 뭐 먹는 걸 거부한다면 영양층도 들어와야 되고, 뭐 여러 다학제적 팀이 같이 일을 할 때 코드들을 일치시켜서 의사소통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기록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 그러니까 다학제적 팀이 함께 일하는데 용이하도록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의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중심 기록 해갖고 지금 요거는 전반적인 문제중심 기록에 대한 거를 판단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고요. 17회 때는 문제중심 기록에 SOAP 순서대로 배치한 것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것들이 뭐냐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바로 이렇게 그 박스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여기에 뭐 클라이언트가 한 말 넣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S겠죠. 클라이언트의 주관적인 진술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O 객관적인 거 이 디귿에 넣고, 니은에 뭐 이 주객관 정보를 사정한 내용 넣고, 리을에 뭐 그거에 따른 계획을 넣고, 이런 식으로 SOAP를 적용한 사례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나오고 요 순서로 나열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읽으면서 클라이언트가 한 말 그대로 있는 거는 아, 이거 S로구나, 뭐 이건 O구나, 이런 판단이 세워져야 기역, 니은, 디귿, 리을으로 이 순서를 잡을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제 사례로 만들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죠.